한국에는 굉장히 독특한 게 있는데 한국에서 영어를 하면은 외국인하고 영어로 대화를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쳐다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혹은 이제 막 피해요. 피하거나 쳐다보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뭘 반증하느냐면 만약에 외국 사람이 영어로 물었을 때 내가 답을 못하면 내가 개망신을 당하겠구나. 그리고 이제 쉐임 컬처라는 게 있어요. 그 동양권에 중국권 나라에 한국,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의 쉐임 컬처라는 게 있는데 굉장히 창피한 거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이 있어요. 일단은 그 두려움 정도가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 두려움 정도가 굉장히 커요. 이 아시아권 나라 특히 이제 중국권의 영향을 받은 나라는 그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영어를 못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를 할까라는 거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영어가 이제 나한테 누가 영어를 하면 내가 대답을 못하거나 이상하게 하면은 누가 혹시 웃지는 않을까 뭔가 그런 망신을 당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영어를 일단 못하고 그리고 누군가 영어를 굉장히 잘하고 있으면은 쳐다보는 게 이제 시선이 두 가지예요. 선망의 시선. 저 사람이 영어를 굉장히 잘한다. 멋있어 보인다. 또 하나는 질투의 시선. 저 자식 뭐야 저거. 잘난 척하고 있네. 그 선망의 시선, 질투의 시선, 그리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피하는 이 세 가지가 외국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은 있어도 굉장히 그 레벨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정을 거의 그러니까 이런 그런 시선이나 어떤 이런 걸 이 세 가지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이게 영어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뭐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느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기 때문에 뭐 선망의 시선도 없고 뭐 영어를 되게 잘한다고 해서 뭐 질투의 시선도 없고 도망가는 사람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게 뭐랄까 그래서 그냥 뭐 외국인이 이제 뭐 다가와서 뭐 얘기를 하면은 내가 아는 만큼 얘기해주고 그냥 그야말로 그냥 도와주고 싶은 심리에서 좀 그렇게 되는데 이 한국이랑 또 일본이랑 똑같은데 일본도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일본에 제가 갔을 때 일본 친구가 버스를 탔는데 일본 친구하고 버스를 탔는데 뒤에 이제 미국 사람 3명이 탔어요. 막 시끄럽게 떠들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좀 시끄러워요 보면 어딜 가도 막 떠드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막 그러면서 뭐 좀 헤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본 친구가 영어로 하면서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뭐 이렇게 여기로 가면 된다 뭐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말을 시작하는 순간 모든 그 버스에 타고 있는 일본 사람들이 그 친구를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 얼굴이 막 새빨개져가지고 막 벌벌 떨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을 한 명씩 보지 않아도 그게 느껴지잖아요. 이게 일본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다 나를. 그러다 보니까 걔가 부담이 많이 가니까 막 벌벌 떨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걔가 좀 그런 애가 아니거든요. 걔가 그 필리핀에도 있었고 호주에도 있었는데 굉장히 영어 할 때 그런 무슨 뭐 그런 떨거나 뭐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자신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그런 시선이 사람들이 시선으로 보고 하니까 영어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가급적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선망의 시선, 질투의 시선, 그리고 도망가는 사람들.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방해 요소예요, 사실은.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방해 요소고 뭐 누구도 칭찬을 안 하고 누구도 질투하지 않고 누구도 도망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영어를 하는 게 좋아요. 회화 학원에 가면
이 선망의 시선의 대상이 되거나 혹은 질투의 시선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창피함을 주는 그런 시선이 될 수도 있겠죠. 혹은 뭐 다른 사람들이 창피해한다던가 내가 얘기할 때 혹은 내가 창피해한다던가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느낌이 있는 곳에는 가급적이면 가지 않는 게 좋아요. 어디든 이런 느낌이 있는 곳에서 영어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방해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가 없는 곳을 찾아요, 항상.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한 게 이제 1대1 화상 영어였어요. 그래서 제가 결국 화상 영어 사업도 하게 된 거죠. 지금 이제 온쿱 제가 하고 있죠. 왜냐하면 본인이 혼자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강사랑 대화를 하면은 그런 게 없어요. 문 닫아버리고 나 혼자만의 공간에서 전혀 나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이 세 가지 이런 느낌이나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과 이제 대화를 하게 되면은 전혀 내가 뭐 영어를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부담 가질 필요도 없고 뭐 누군가의 시선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세 가지 방해 요소가 다 차단된 공간이라서 굉장히 부담 없이 막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영어 느는데 최적의 공간은 이 세 가지가 없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 언어는 감정과 굉장히 연결이 돼 있어요. 인간의 감정과 언어와 굉장히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하는 게 그거예요. 이게 뭐 유튜브건 뭐 오디오북이건 뭐든 상관없어요. 혹은 뭐 뭐든 상관없어요. 뭐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어찌 됐든 이 내가 이 영어를 감정으로서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감정적인 요소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상황이 있고 분위기가 있고 사람들 표정이 있고 사람들 목소리 톤 소리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그런 어떤 것이라도 그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영어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반대로 그것과 반대로 그것들이 아닌 것들 사전에 영어 단어가 나와 있고 밑에 한글로 뜻풀이가 돼 있고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한글을 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자연스러운 방법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단어를 늘어서 거기에 감정이 있을 수가 없고 상황이 있을 수가 없고 사람들의 표정이 있을 수가 없고 소리가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런 모든 요소들이 거기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올바르지 않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뭐 TV에도 마찬가지고 뭐 어디서든 마찬가지고 영어 시장 자체가 굉장히 과장 광고로 엄청나게 포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영어를 하는 사람이 뭔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고 뭔가 이렇게 지식이 있어 보이고 똑똑해 보인다는 그런 이미지가 그 한국 사회 전반에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제가 말했잖아요. 그 세 가지 가장 방해되는 거. 사람들의 선망의 시선, 혹은 질투의 시선, 혹은 창피해서 도망가는 사람들. 이것들을 그 과장 광고들이 어떻게 보면은 더 확산시키고 부풀리고 있고 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진짜 영어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뭐 10분 하루에 10분만 해서 뭐 영어를 늘 수 있다. 뭐 그런 것들 광고 많이 있잖아요. 다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정말 과장과 허풍이 정말 많이 섞인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팔리는 이유는 한국 사람들이 제2의 외국어를 늘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언어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10분만 해도 하루에 뭐 20분만 해도 누구든 영어를 잘할 수 있다. 그런 이제 광고가 나오면 혹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게 이제 TV에 나오거나 하면은 뭐 연예인들이 같이 나와서 하면은 거기에 또 이제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영어를 배운 사람 입장에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정말 제가 say도 모르고 tellme를 몰라서 저는 힙합 가수들이 TV에 나와서 say 할 때마다 뭔지를 몰랐어요. tellme 노래의 뜻이 tellme가 뭔지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들었던 단어도 아니고 이거는 처음에 들었던 영어가 is였어요. is가 제가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알게 된 게 is였어요. 그 정도로 제가 완전 영어 꽝이었고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미국 사람하고도 다 대화할 수 있고 지금은 어떤 외국인과도 다 자유롭게 영어로 대화할 수 있어요. 그 영어로는 그럽니다. 기믹이라고 해요. 기믹. 그게 약간 뭐랄까 별로 도움은 안 되는데 도움 될 것처럼 보이면서 뭔가 좀 사기적인 그런 느낌이 있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내용물은 없는 거죠. 근데 얼핏 보기에 뭔가 이게 좋을 것 같고 있을 것 같고 그런 거를 기믹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예요. 대부분 한국 영어 시장이 지금 전부 다 그래요. 지금 사람들의 그 공포에 질린 영어의 공포에 질리고 영어가 고상한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장사를 해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실은 언제나 씁니다. 진실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진실은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 쉽게 보이는 데 있지 않아요. 노력해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영어를 잘하고 싶다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제가 계속 말했듯이 영어를 느는데 가장 필요한 이유는 외국인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어서야 됩니다.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어서는 안 돼요. 토익 점수가 필요하다. 회사에 취업하고 싶어서 한다. 회사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다. 그런 이유로는 안 돼요. 그런 이유로는 너무도 부족해요. 그런 이유 가지고 오래 못 가요. 내가 정말 외국을 알고 싶다. 외국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더 넓은 세계로 나가서 더 많은 사람과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소통해보고 싶다. 그게 이유여야 돼요. 외국인과의 소통이 목적이 되면 그게 뭐 필리핀 사람이건 인도 사람이건 미국 사람이건 영국 사람이건 그런 걸 따지지 않게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에 초점이 가게 돼요. 그러면 내가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를 생각하게 돼요. 그게 바로 바른 길입니다. 그 길로 가야 우리가 제대로 외국인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언어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게 언어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여러분들 내가 영어를 잘해서 선망의 대상이 돼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다면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영어 잘하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 중에 영어 잘하는 사람들 다 한 번씩 다 경험하는 게 있어요. 선망의 그 시선도 있지만 뭐가 많냐면요. 질투의 시선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안이 꼽게 잘난 척 하지 마라 라는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잘해서 내가 뭐 선망의 대상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은 버리세요. 왜냐하면 막상 돼보고 나면은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선망의 시선으로 보지 않아요. 뭐 일부는 그럴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간 재수없게 보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래서 영어를 뭐 내가 선망의 대상이 돼보고 싶다. 뭐 남들보다 잘나보고 싶다. 그런 이유로 배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외국인과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